특정 운동 후에 발이 때때로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노화 또는 사소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다고 들었던 흔한 운동 중 일부가 실제로 그 무감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 운동들이 조용히 당신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건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동료 노인들, 60세,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이동성과 힘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운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당신의 발과 당신의 미래를 해치고 있는 5가지 운동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당신만을 위한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고정 자전거 타기. 특히 리컨번트 자전거. 많은 노인들에게 고정 자전거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실내에서 낙상 위험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입니다. 특히 등받이가 있고 페달이 부드러운 리컨번트 자전거는 노화하는 관절의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페달을 밟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함이야말로 위험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이러한 기계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하체의 가장 민감한 신경, 특히 허리뼈에서 엉덩이를 지나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 신경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이 압박되거나 자극을 받으면 발바닥이나 발가락 끝에서 익숙한 따끔거림이나 무감각을 느끼기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각으로 시작되는 것이 조용히 훨씬 더 심각한 것, 즉 지속되고 악화되며 감각, 균형 및 자신감을 빼앗는 신경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뇨병, 혈액순환 불량 또는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고정 자전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하체로의 필수적인 혈류를 차단하여 무감각을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이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반응하고 제대로 발을 디디고 통증이나 압력을 느끼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낙상, 부상, 그리고 쉽게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건강 합병증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저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발이 반응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순간 때문에 재활시설에 가게 된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강하고 활동적이며 단호했던 친구들 말입니다. 왜일까요? 무감각이라는 경고 신호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힘을 빼앗아가는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부드럽지만 긴급하게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며 따끔거리는 발가락을 통해 속삭일 때 저항이 아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의 흔한 운동이 당신의 발이 아닌 척추에 직접적으로 조용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청 중이며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1을 댓글로 남겨 제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가락 터치 및 앞으로 굽히기. 처음 볼 때 발가락 터치는 무해해 보이며 심지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을 유지하라는 말을 들었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앞으로 굽히는 것이 뻣뻣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진실은 더 복잡하고 솔직히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는 덜 관대해집니다. 허리 아래의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며 신경은 더 쉽게 압박됩니다. 깊게 발가락 터치 자세를 취하거나 특히 적절한 지지 없이 빠르게 몸을 굽힐 때 당신은 허리 아래 척추를 취약한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스트레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리, 발목, 발의 감각을 제어하는 척추신경의 잠재적인 끼임입니다. 이 끼임은 항상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발의 부드러운 떨림, 발가락의 이상한 무감각, 솜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단 무감각이 시작되면 지속적인 손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항상 하던 대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발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된 남성과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으로 시작된 것이 만성신경 손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류의 손상을 얼마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무감각을 혈액순환 불량으로 치부하고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앞으로 굽히기는 잘못된 스트레칭 한 번, 약간의 비틀림으로 척추가 손상되어 몸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일 때 모든 움직임은 단지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긴장이 아닌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등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더 친절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만지는 것만큼 무해한 것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특히 경고 신호를 너무 늦을 때까지 느끼지 못할 때 반복적인 점프와 딱딱한 표면에 발을 쿵쿵 찢는 것이 당신의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 숨겨진 위험을 함께 밝혀봅시다. 3. 고강도 에어로빅. 점핑잭, 스텝 에어로빅. 우리의 삶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높이 점프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고 살아있게 느끼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찬양하는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재즈 댄스 수업, 스텝 운동, 활기찬 음악과 대담한 약속으로 가득 찬 TV 프로그램. 계속 움직이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그때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아들였던 바로 그 움직임이 노년의 조용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핑잭이나 스텝 에어로빅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60세 이상일 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무감각, 신경병증 또는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각 점프, 각 힘찬 착지는 발을 통해 무릎으로, 그리고 척추 깊숙이 충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미 약할 때 이러한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미세 손상을 유발하여 무감각을 더 지속적이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노인들이 규율과 희망 때문에 이러한 루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겨냅니다.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0대 후반에 활기차고 헌신적인 여성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룹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몇 달 후에 발가락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정함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낙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빠른 쿵쿵 찢는 스텝이 매 세션마다 그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운동의 위험은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무감각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몸은 통증에 적응하고 통증을 가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따끔거리는 발이나 아픈 관절의 속삭임을 무시하면 아직 작동하는 것을 보호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일단 감각을 잃으면 부엌 바닥을 걷는 것조차 위험해집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움직이는 방식은 진화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이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쿵쿵 찢는 것이 위험하다면 한 발로 서서 자세를 유지하고 발이 몸의 전체 무게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으로 나올 운동은 우아해 보이지만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 중이며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이를 댓글로 남겨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4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4. 장시간 한 발로 서는 요가 자세. 나무 자세, 전사 자세. 요가는 오랫동안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효능으로 칭찬받아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마음 챙김과 움직임의 완벽한 조화처럼 느껴집니다. 몸과 연결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방법이며 실제로 요가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가 자세가 노화하는 몸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발로 서서 장시간 균형을 요구하는 자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무 자세나 전사 자세와 같은 자세는 형태는 아름답지만 이미 발 무감각이나 불안정함에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자세 중 하나에서 한 발로 모든 무게를 지탱하며 오래 서 있을수록 발과 발목에 작고 종종 약해진 신경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60대나 70대, 특히 기존의 신경병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무감각 악화의 레시피입니다. 단지 균형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경을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들고 그 용량을 과부하하여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흔들릴 때 발의 감각은 어두워지는 빛처럼 사라집니다. 발 아래 지면은 이질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은퇴한 소방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규율이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유연성을 되찾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세를 마스터했지만 그 서 있는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조용한 작업이 그의 오른쪽 발에 서서히 무감각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그는 걸을 때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도에서 발을 헛디딘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몇 달간의 재활, 그리고 한때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자세가 그의 몸의 한계를 배신했다는 끔찍한 깨달음. 나이가 들면서 균형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절, 신경, 순환의 변화를 존중하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안정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요가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처한 삶의 시기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이 꼿꼿이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자세가 당신의 신경 건강에 그렇게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이 의심 없이 하는 한 가지 운동, 즉 걷기는 어떨까요? 특히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용서하지 않는 표면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걸을 때 말입니다. 마지막 숨겨진 위험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걷기.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형태의 운동처럼 보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추천하고 건강기사들은 그것을 칭찬하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신발끈을 묶고 심장, 관절,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걷기조차도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것만큼 기본적인 본능적인 움직임조차도 어떻게, 얼마나 멀리, 그리고 특히 발에 무엇을 신느냐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발의 구조가 변합니다. 한때 각걸음을 완충했던 지방 패드가 얇아지기 시작하고 발 아치가 무너지고 발의 작은 신경이 더 민감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기능 부전을 시작합니다. 적절한 신발, 즉 진정한 아치 지지, 쿠션, 충분히 넓은 발가락 부분을 제공하는 신발 없이 장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신경 손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발은 섬세한 신경, 특히 발바닥과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경골 신경과 족저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 압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감각, 따끔거림 및 발이 더 이상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한 불안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딱딱한 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보도 또는 미끄러운 바닥 위를 걷는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더하면 신경 자극, 염증 및 균형 상실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제 이웃 중 한 분을 기억합니다. 80대 초반의 친절한 분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신었던 똑같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길이 들고 편안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발 무감각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돌멩이를 밟았을 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 뒤꿈치에 봉합선이 문질러 생기는 물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구했을 때 작은 상처는 위험한 감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를 해친 것은 걷기 자체가 아니라 보호 없이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걷기는 발이 완전히 지지되고 감각이 온전할 때만 안전합니다. 무감각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지 감각 이상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인식은 우리를 똑바로 세우고 안전하고 통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신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해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숨겨진 위험을 밝혀냈으니 대신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강하고 유연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탐색해 봅시다. 노화하는 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말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발과 신경을 해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배운 후에는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낙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하나, 너무 멀리 스트레칭하지 말아야 하나, 점프하지 말아야 하나, 심지어 너무 오래 걷지 말아야 하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얻은 몸에 대한 배려와 연민으로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이 장은 예전처럼 힘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화하는 몸의 지혜와 연약함을 존중하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운동, 관절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지지되는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자 요가는 척추나 발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깊게 스트레칭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몸의 공간을 만들고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수영이나 아쿠아 에어로빅과 같은 수중 운동을 시도하십시오. 물은 체중을 지지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발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형태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짧은 매일 걷기, 단 10분 또는 15분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발에 제대로 맞는 적절한 신발을 신고 부드러운 신발뿐만 아니라 노인의 발을 위해 설계된 신발을 신으면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즉시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균형, 협응력 및 내면의 평온을 향상시키는 느리고 유연한 연습인 태극권이 있습니다. 점프도 없고 쿵쿵 찢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아하고 마음 챙김하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80대의 사람들이 태극권을 시작하고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표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노인의 필요를 이해하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상태와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존중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세월 동안 안전한 독립이라는 선물을 주는 운동을 선택합시다. 마지막 생각.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의 아름다움, 현재의 가치, 그리고 지혜의 조용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노아가 저에게 준 가장 겸손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더 긴급하게 말입니다. 발의 이상한 따끔거림, 스트레칭 후 허리 아래의 둔한 통증, 어설픔처럼 느껴지는 균형 상실. 그것은 나이의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해줘. 오랫동안 너를 지탱해왔어. 이제 나를 돌봐줘. 보시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생각 없이 통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더 세게 달리고 더 높이 점프하고 더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력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적응하고 조정하고 지금 변화하는 형태일지라도 주어진 몸을 존중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90세입니다. 삶의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고 강한 남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경, 발, 균형에 가해진 조용한 마모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믿어왔던 운동 중 일부가 조용히 그들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나 트레이너로서가 아니라 표면 아래의 진실을 볼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움직임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움직임은 강렬함이 아닌 의도의 자리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독립성을 보존하며 땀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또는 자전거 타기 후에 발에 무감각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무감각은 당신의 신경에서 온 속삭임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내일 훨씬 더 심각한 것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발을 단순히 저를 지탱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장을 함께 여행해온 조용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 고통, 상실, 사랑을 통해 저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비틀거리고 달리고 경외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맞는 신발, 회복시키는 운동, 그리고 그들이 견뎌온 세월을 존중하는 속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추는 것에는 조용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치유적인 무언가 말입니다. 삶의 이 장에서는 예전에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덜 걷지만 더 현명하게 걷고 덜 깊이 스트레칭하지만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스트레칭하고 과거의 루틴을 발을 안전하게 지키고 신경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미래를 형성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이 더 위험한 것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골절이 당신에게 교훈을 강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드럽지만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느리든 지지되든 수영장이든 저는 여전히 이 몸을 돌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여전히 다음에 올 것을 믿습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노인으로서 다른 노인에게 발을 잘 돌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기초 이상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이 아직 가고 싶은 모든 장소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궁금하다면 늦지 않았다고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움직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연민으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혜로 앞으로 걸어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부드러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 놀랄 것입니다. 이 교훈은 당신이 지금 온전히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되돌아보고 배운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여 봅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건배합니다.